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충돌의 도화선이 됐던 김 비대위원이 돌연 출마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명분으로 사천 논란까지 무릅쓰며 힘을 실어줬던 만큼 여당 선거 전략에 어떤 변수가 생긴 건지 궁금증도 나옵니다. 게다가 김 위원의 비대위원직 사퇴를 원했던 대통령실 기류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라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홀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며 사천 논란이 불거진 지 18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SNS에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내린 본인의 결심이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공정 공천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서도 사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심적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다만 비대위원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비대위원은 사천 논란 외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윤한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포을 현역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가 장난이냐며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한 위원장이 오라고 발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과 달리 구자룡, 박은식 두 비대위원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꽃길을 걷는 대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과 험지 중의 험지인 광주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광주 출신 의사인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광주 동남 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고향 광주를 험지나 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당락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제 이때까지 지켜왔던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그대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곳 광주 동남 을에는 박 비대위원과 문충식 전 당협위원장 등 2명이 몰렸지만 호남권 28개 지역구 전체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천갑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양천갑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2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그전에는 원희룡 전 장관 등을 배출했던 보수의 잃어버린 텃밭입니다. 1살 때부터 쭉 살아온 양천갑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 승리해서. 양천갑에는 비례대표 현역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4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른바 찐윤들은 양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을에 출마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성일종, 이상민 의원 등 44명은 해당 지역에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서울 마포홀에 나간다고
손까지 들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당도 깜짝 놀란 분위기인데요. 어제까지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이름이 없었던 거죠. 한 비대위원은요, 후보 등록 명단에 김 비대위원 이름이 없다 이렇게 전하자 그럴 리가 없다며 며칠 전에도 서울 마포을 출마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정오류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만 사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까? 네,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SNS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제 결심이다. 압박에 떠밀려 한 게 아닌 온전히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당에는 당 화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선택이 굉장히 의외인 게 이 김 비대위원의 논란은 사천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 공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시끄럽게만 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충돌하는 계기가 됐었죠. 지난달 17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날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대 정청래 대결을 언급하면서 김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후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한 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으로 번지며 당청 관계 갈등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한 위원장이 마포을 출마를 소개한 지 3주도 채 안 되어서 김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택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요, 김 비대위원이 출마를 하면서 자연스레 비대위원직을 사퇴했으면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이 오히려 불출마를 택하고 비대위원 자리에 남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버린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한 위원장에게도 대통령실에도 모두 득이 될 게 없는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입장에선 사천 논란을 무릅쓰고 정청래 의원에 맞설 적임자라고 크게 홍보를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가 되어버렸고 여사 문제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김 비대위원이 그대로 지도부에 남게 된 거니 당청 관계 리스크도 여전하다는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일단 사천 논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 화합을 불출마 이유로 들었으니까요.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한 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논란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향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의 지도부 잔류를 두고 대통령실의 무리한 요구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그럼 서울 마포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서울 마포을에 후보 4명이 최종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선을 치를 수도 있지만 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대항마에 공을 들여왔는데 김경률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 대담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겠다면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 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방영될 KBS와의 신년 대담 촬영을 오늘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참모진으로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을 보고받았지만 참고하지 않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며 참모들이 준비해준 답이 아닌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문제 등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민감한 현안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밝힌 뒤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감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녹화한 대담에서는 김 여사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감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이 있었고 사전 질문지 등 준비 자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매년 설이 되면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함께 대국민 새해 인사를 촬영해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의 옆자리를 참모들이 채웠습니다. 조금 전 촬영을 마쳤다고 하는데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설 명절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앞서 3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 인사에서는 모두 김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여사가 빠진 자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보좌진들이 채웁니다. 명절 인사에 대통령 보좌진들이 출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복 차림의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좌진과 함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 축하 공연에서 이 노래가 불린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 노래 가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통해 김건희 여사 출연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묘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다선 중진 의원의 희생과 강성 지지층의 공격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막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곧 오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난달 흉기 피습으로 취소됐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비둘기였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최고위원도 함께한 오찬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한자씩 딴 명문정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 하지만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미묘한 발언도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선 중진 용퇴론을 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채널A에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결단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하면 국민들에게 더 혁신으로 비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명 참석자는 그런 말은 있었지만 승리를 위해 희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맥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제지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의 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우회적인 반대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사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누볐습니다. 이 대표와 맞붙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첫 지역 일정에 나선 겁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플러를 두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과 악수합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처음으로 지역 일정에 나선 겁니다. 원 전 장관은 오후 들어 이곳 계양산 전통시장에 들렀는데요. 장보러 나온 시민, 상인들과 인사하며 유권자와의 본격적인 접촉에 나섰습니다. 하실 때 계양산에다가 화장실 좀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국회와 정치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방탄 국회 때문에 국회도 정상이 아니고 야당도 지금 개딸들한테 지금 붙잡히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하자. 이 대표의 공천을 걸러낼 수 없는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도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과거의 검사 사칭이라든지 자기에게 걸리는 것은 쏙 빼고 심사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잘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 측은 이 대표의 사무실에서 직선으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 전 장관의 도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내일 시작되는 국민의힘 공천심사와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른바 명룡대전의 성사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데 누가 사라진 겁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대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올려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름은 듣기가 힘듭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과거 독재 정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대표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게 총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아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의 관역은 두 개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 대표가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정권 심판론 구도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되면 새정치대 기존 정치로 구도가 짜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뭔가 말을 꺼내려다가 아니다, 말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도 무대응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법무부 장관부터 세비 깎아라, 무책임하다, 연일 한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역시 총선 전략입니다. 괜히 상대해주면 소수 정당인 이준석 전 대표급만 올라가고 한동훈 대 이재명 외에 또 다른 전선이 생겨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표나 한 위원장 모두 선택적인 무대응이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합당한 새로운 미래가 싱숭생숭하다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이름은 새로운 미래인데요. 완벽한 결합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결혼식 전날까지 신랑 신부 모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합당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되긴 됐군요. 네, 하지만 역시 완벽한 결합은 아니었습니다. 탈당파 중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빠지고요. 사실상 김종민 의원 혼자 합류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요. 두 의원 합류하지 않은 이유로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이후에도 이름이 새로운 미래죠. 흡수 통합이 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이고요. 또 일단 중텐트를 거치자는 새로운 미래 측과 달리 두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바로 빅텐트를 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신 제3지대 핵심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 같던데요. 네, 제3지대 대표 주자들이 다들 참석했습니다.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를 중심으로 뭉쳐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양당 체제를 깨고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쳐야 합니다. 당명은 개혁, 미래, 새로운 다 비슷하죠. 하지만 어떤 개혁, 어떤 미래인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지 빅텐트가 힘을 받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던 차량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도주국을 벌이다가 사고까지 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을 가리키더니 산업단지로 들어섭니다. 앞서가는 오토바이와 함께 속도를 높여 흰색 외제 차량을 뒤쫓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양쪽을 막자 오도 가도 못한 외제 차량이 결국 멈춰섭니다. 경찰. 곧바로 뒤따라온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에게 붙잡은 운전자를 넘깁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40대 남성 운전자를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외제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배달 기사와 경찰은 10여 분간 7km 넘게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차도 못 따라가고 저도 시속 120, 130까지 올렸는데 한참 앞서오는 거 보면 못해도 150km 이상이었거든요. 갖고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경찰은 조만간 40대 운전자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배달 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인 남편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내는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이 남성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법원 앞으로 검은색 호송 차량이 도착합니다. 경찰이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꺼냅니다. 잠시 후 검은색 마스크를 한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조심 휠체어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하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간 A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하게 강요한 혐의 맞으십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30대 아내를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초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엔 남편이 강제로 성인방송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그제 체포했습니다. A씨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 했던 평소 행적을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교도소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더 안 좋다거나 군법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겼는데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내용이어서 A씨의 양심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또 군대 인권 상황이나 병영생활 부조리는 총기 사용과 무관한 만큼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하지만 어떤 경우 정당한 병역 거부가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후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와 과잉 진료가 주요 원인인데 정부가 대수술에 나섭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연간 최대 12만 원 돌려주고 반대로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대폭 늘리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올해 29세 직장인 김태진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한 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병원 건강검진 빼고는 한 번 정도 갔고요. 낸 만큼 받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4만 원대로 1년에 175만 원 넘게 냅니다. 김 씨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낸 건보료를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에 병원을 3번 넘게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고 그해 모두 쓰지 않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일단 20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전체 연령 확대를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2년 뒤로 다가오면서 과잉 진료를 막고 합리적 의료 이용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오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기존 급여 항목도 재평가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 경선에서 96%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이틀째 중동 공습을 이어가면서 스트롱맨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첫 경선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96%가 넘게 득표해 딘 필립스 하원 의원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South Carolina, we did it again. You did it for me again. Now let's go win the whole thing. Let's win it all. AP 등 언론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유권자 투표율이 4년 전 대선보다 13% 증가했다며 이들이 동력을 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선 투표자는 13만 1000여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압승을 하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재선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약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적 행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선 4시간 전 미군은 영국군과 함께 대대적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 미군 기지에 드론 공습을 가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과 민병대의 이라크와 시리아 군사시설 공습 하루 만에 예멘 수도 사나 등 최소 30곳을 공격한 겁니다. 다만 이란 정부의 규탄을 의식한 듯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이 얼마 전 철거된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를 거짓 기념물이라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한복 차림 여성을 비꼬기도 한 이 정치인의 자극적 발언에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산산조각난치에 강제 철거됐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삼선 의원인 스기타 미오 중의원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추모비가 없던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정말 잘 됐다고 평가한 뒤 일본 양심 세력에 의해 세워진 다른 위안부나 강제징용 추도비도 철거되길 바란다며 이를 거짓 기념물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에 일본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역사 수정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야기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 극우민 혐한 세력으로 평가받는 스기타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彼らは存在だけで日本国の恥さらしですとこのブログを書きツイッターで拡散したのは事実ですか?事実ではございます。 2016년 한복 차림의 여성을 두고 일본에서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발언을 했는데 2년 전 기시다 내각 정무관으로 발탁된 뒤 뒤늦게 논란이 돼 결국 사임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特定の民族や国籍の人々を排斥しようとするそういった趣旨の不当な差別言動はいかなる社会においても許され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한일 소식통은 스기타 의원의 이번 망언이 우익 세력에게 내리는 다른 추도비 철거 지시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인조 속눈썹이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액만 수천억 원 수준인데 수익 대부분이 제재를 피해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속눈썹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은 속눈썹의 원산지가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朝鲜的质量比国内是好得多，但是它来的是太慢了。 중국 업체들이 북한산 속눈썹을 수입한 뒤 이를 완제품으로 포장해 우리나라와 일본, 서방 국가 등에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해 수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직접 우리가 북한에 넘어가서 보진 않았잖아요. 지난해 북한의 미용용품 대중국 수출액은 우리 돈 약 2,23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이런 미용용품은 전체의 약 6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엔 제재 금수 대상 품목을 보면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은 제외돼 있어 북한으로선 외화벌이 활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것까지 다 하나하나 이제 사실 막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양한 편법 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중 간의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산 물품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속눈썹이 실제 북한산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생각만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세상.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히 신인류의 등장이라고 할 만한데 안정성과 윤리적인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혼자 옷을 입거나 음료를 마시지도 못하는 호주의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가슴에 둥근 장치를 붙이자 곁에 있던 태블릿 PC가 작동합니다. 화면을 움직이고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뇌에 칩을 이식한 환자가 중계기 역할을 하는 둥근 장치를 활용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겁니다. I think about tapping my left ankle and the algorithm then identifies that brain pattern and creates a command on the screen, which would be a left mouse click. 사고로 온몸이 마비된 프랑스의 20대 남성은 뇌에 칩을 이식한 뒤 로봇 장치를 통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발을 움직여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 로봇의 다리에 전달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Moi, ça a été plus d'imaginer, de bouger très fort les pieds un petit peu. Ça a donné de meilleurs résultats au niveau des signaux pour pouvoir faire la marche. 모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 BCI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영상처럼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은 뇌파를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분석된 뇌파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사람의 생각대로 외부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각국이 개발에 주력하는 부분은 몸에 최대한 상처를 적게 내 칩을 이식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명령을 내리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얇은 전극실을 뇌 표면에 재봉틀처럼 박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컴퓨터의 직접 소통입니다. It's sort of like if your phone went at your brain or something. The link procedure,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뇌에 칩을 이식하는 기술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신체 장애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최근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가 영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하는 기술도 개발돼 시각장애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And then is sent back up the cable over to the transmitting antenna right here. So this antenna transmits the signal to the implant inside the head. 다만 감염과 부작용 등 안전성이란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5년 동안 머릿속에 넣어놔도 부작용이라던가 이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신인류로 불릴 정도로 기존 인류와 큰 차이가 생기는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외신들은 최근 머스크의 임상시험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생명공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51년 만에 가장 포근했던 입춘을 뒤로하고 내일은 전국이 눈비입니다.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눈비가 종일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산간과 해안은 새벽, 즉 시작부터 눈이 강하게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 중부 내륙은 소강을 보였다가 밤에 다시 눈발이 강해지겠습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동해안에 15cm 넘게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7cm가 예측됩니다. 비로 내릴 경우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 등 여전히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아침에 영하의 추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호주와의 연장 접전을 마친 후 청소에 나선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9분간의 혈투 이후 지칠 대로 지친 김민재는 다시 2시간 넘게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검사실을 떠나기 전 널브러진 수건과 간식, 물병을 손수 치웠다고 합니다. 피곤하니 빨리 가자는 대표팀 스텝에게 김민재는 한국 사람들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갔다는 말 들을 필요 없지 않냐면서 묵묵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한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정한 국가대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